오래 기다리셨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연애 Q&A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먼저 Q&A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가볍게 들으셔도 되고 또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어떤 조언이 되는 그런 영상이길 바라면서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연애할 때 가치관. 첫 번째는 신뢰감. 두 번째는 표현력. 세 번째는 지혜로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연애를 하면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제일 오래 만난 기간은 얼마 동안이신가요? 가장 오래 사귄 기간. 제일 오래 만난 기간은 5년입니다. 세 번째, 결혼 생각 있으신가요? 연애 질문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결혼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 저는 결혼에 대한 큰 로망은 없는데 좀 소소하게 로망을 가진다면 저의 가족, 세상에서 둘도 없는 저의 가족이 생기는 것, 그게 제가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저 혼자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저의 동반자와 함께 같이 삶을 꾸려나가는 그런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결혼에 대한 생각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변한다 vs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또 주변에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좋은 쪽으로. 좀 더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면 변할 수 있다. 한 표도 하고 싶은데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대체 좋은 남자는 어디서 만나야 하나요? 온통 지뢰밭이에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그걸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사람은 나타날 거예요. 여섯 번째 질문. 언니 얼마나 많은 연애를 경험해봐야 성숙해질 수 있는 걸까요? 이거는 진짜 케바케이긴 한데 연애 경험이 많을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성숙함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남자친구의 5년 만난 전 여자친구가 신경이 쓰여요. 유진님은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들을 신경 쓰시나요? 아니요. 절대 신경 안 써요. 제 성격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신경 쓰다 보면 그 연애가 건강한 연애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나의 상대이고 그 과거라는 건 그 사람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를 신경을 쓰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덟 번째 질문. 짝사랑 중인데 상대가 너무너무 내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면 설상가상으로 저는 더 마음이 생겨버려서 뚝딱대기 시작했다면 연락은 어떻게 해야 하죠? 저만 너무 연락해줘 이런 느낌인데 자, 제가 조언을 해드릴게요. 짝사랑 중인데 그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럼 더 어필을 하세요. 내가 너 좋아해. 마음을 숨기기 시작하면 정말 나중에 마음이 더 커져버렸을 때 그때는 표현하기가 힘든 상황이 분명히 올 거예요. 벌써부터 그 뒤의 일을 걱정을 하지 말고 지금 이 감정, 지금 이 마음에 충실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을 해야 한다. 화이팅! 아홉 번째 질문. 오래 만난 친구 같은 연인과 너무 편해져서 설레임이 있지 않는 건 당연한 걸까요? 알고 있지만 헷갈려요. 알고 있지만 그쵸. 오래 만나다 보면 그 처음에 느꼈던 설레임을 느끼기는 힘들죠.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익숙함이라는 게 찾아와요. 근데 그게 예고 없이 찾아오죠. 제가 생각하는 연애는 그때 잊지 말아야 하는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느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떤 확신을 가지려면 본인이 좀 더 용기를 내서 그 상대방과 소통을 좀 많이 해봐요. 또 아니면 서로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일지도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봐요. 열 번째 질문. 사귀지는 않는데
거의 같이 살다시피 지내는 남사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뭘 어떻게 생각해? 안 돼. 안 돼.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남녀 사이는 몰라요.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사친? 남사친이라는 그 정의 본인도 알고 계시지 않나요? 남자친구도 아닌 남사친과? 그건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사친은 남사친인 이유가 있고 남자친구는 남자친구인 이유가 있어요. 안 돼, 안 돼. 11번째. 남자가 먼저 고백하는 거랑 여자가 먼저 고백하는 것 중 뭐가 더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엥? 제 대답은 진짜 엥입니다. 엥. 남자가 먼저 고백해서 오래 가는 경우도 있겠죠. 또 여자가 고백을 해서 오래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정답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는. 12번째. 연애를 시작하고 지속할 때 중요한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언니의 생각이 궁금해요. 서로에게 믿음을 주는 것, 신뢰감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표현을 안 하면 느낄 수가 없어요. 뱉어내야 안다고 하잖아요. 저는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애를 지속할 때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의 철학 중에 하나이긴 한데 하루에 본인만의 시간을 무조건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또 얼마나 소중한지도 느낄 수 있고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꼭 가지는 편이에요. 벌써 13번째야? 성격 차이로 인해 자주 싸우게 되는데 화해할 때 서로한테 맞추려고 같이 노력해보자 라고 말하곤 다시 잘 지내곤 해요. 하지만 이렇게 3년이 흐르다 보니 사람 성격 바뀌기 정말 힘들구나 느끼게 되네요. 유진님은 연애를 할 때 남자친구와의 성격 차이로 인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으신지가 느껴지네요. 저는 예전에 남자친구와 성격 차이로 싸우게 됐을 때 이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릇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세상에 저랑 100%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취향이 비슷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도 이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내가 살아온 환경은 너무도 다르고 그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100%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 상대방은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그릇이 커졌어요. 이 부분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항상 부딪히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존중하지 못하게 되면 그 상대방과의 연애가 그리 건강한 연애는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또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아까 앞에 말했잖아요. 사람이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한다면 축복해 주시고 이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의 삶이 있고 나도 나의 삶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자꾸 바꾸려고 하면은 그게 기분이 좋을까요? 저는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자꾸 똑같은 문제로 나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아픔을 느끼게 하는 상대방이라면 다시 한번 고민해보세요. 14번째. 헤어지고 나서 전화 카톡 바로 안 읽으세요? 아무리 많이 와도? 저는 어떻게 헤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랐던 것 같아요. 읽을 가치가 없는 그런 카톡도 있었고 읽었던 카톡도 있죠. 15번째. 헤어지고 난 후에 어느 때 제일 힘들었고 힘든 날들을 어떻게 이겨냈나요? 이건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헤어진 다음 날에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물론 그 헤어진 날에도 너무 힘들죠. 이별에는 연습이 없다고. 그 헤어지기 전날까지 그 모든 시간들을 함께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 내 곁에서. 그거를 실감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거는 연습이 안 돼. 이별을 한 다음에 그 힘든 날들을 어떻게 이겨냈냐. 충분히 아파하고 어느 순간 제 자리에 있는 걸 인지하기 시작해요. 제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가 하나둘씩 인지가 돼요. 그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고무줄이 연애할 때 막 땡땡했어. 헤어지고 난 후에는 늘어나서 느슨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뎌지고 어느 순간 그게 끊겨져 있을 거예요. 16번째. 언니는 연애하면서 자존감 떨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초라해지는 기분이랄까? 그런 거요. 있어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저는 어떤 고민이 있거나 이 사람한테 불만이 있어.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걸 느꼈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랑 있을 때 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간접적으로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터리를 갈고 왔습니다. 다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17번째, 나를 갈아먹는 연애, 자존감 낮아지게 하는 연애 끝내는 법.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계속 연애를 해. 근데 나는 이 사람한테 헌신을 다해. 본인 스스로를 깎아먹는 연애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과 내가 연애를 해도 상대방이 좋은 거는 좋은 거고 우리가 서로 좋은 거는 좋은 거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는 본인이어야 돼요. 18번째, 저는 남자인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아직 제 마음에 확신이 없지만 좋아하는 것 같다고 느껴져요. 걔가 연락이 올 때마다 기분이 좋고 연락이 온 걸 확인할 때마다 제가 항상 웃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친구는 연애 생각도 없다고 늘 말해왔고 또 저도 연애를 안 한 지 오래된 마음에 외로워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가 싶어요. 친구로 남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감정이 더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요. 일단 그 사람이 본인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보다 본인의 마음에 더 확신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건지 외로워서 이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건지 그것부터 먼저 확신을 가지고 그 뒤에 일은 그 뒤에 걱정하는 걸로. 19번째, 친한 친구랑 사귀어버렸는데 헤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를 잃기가 싫은데 친구로 남기가 싫대요. 어떻게 보면 사람 하나 잃은 거죠. 본인은 그 친구를 잃고 싶지 않은데 그 상대방은 친구로 남기가 싫다고 했잖아요. 그럼 굳이 친구로 남으려고 하지 마요. 딱 거기까지. 그치, 연인이었는데 친구로 남는 게 평범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죠. 나와 같은 마음이면 친구로 남으면 되죠. 근데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니야. 그럼 끝! 20번째, 마주쳐야 하는 사람과 사귀다 헤어졌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이거 쉽지 않죠. 이게 또 한 공간에 계속 같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면 굳은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본인이 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내 시야에서 이렇게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해. 그냥 신경이 안 쓰여. 사람이 금방 또 익숙해진다고 하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21번째, 6년 전 연애에 묶여 있어요.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였는데 아무런 시도도 못할 만큼 자존감이 낮은 상태라 마음만 알아요. 이건 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조심스럽네요. 6년이라는 게 누군가한테는 짧을 수 있는 시간인데 누군가한테는 정말 긴 시간이란 말이죠. 또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고 이런 말이 지금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잘 들리진 않을 거예요. 또 다른 인연은 있어요. 존재해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정말 너무 힘들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 힘듦을 느끼는 시간이 길지만 않으면 돼요. 본인이 평소에 좋아했던 것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 본인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시도를 해봐요. 그러다 보면 다시 스스로가 자기 제자리에 서 있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게 진짜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 아파하는 시기가 짧았으면 좋겠고 다시 자존감이 올라갈 거예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화이팅! 22번째, 연애 vs 솔로 장단점. 연애를 할 때 장단점이라 사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지구에서 수많은 그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도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 단점은 습관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당연하게 돼버리는 것. 그 연인이 같은 일을 하던 같은 일을 하지 않던 이 두 사람이 같이 바쁘면 서로가 100% 존중해주고 이해를 해줄 수 있어. 근데 한 사람이 진짜 너무 바빠. 그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에 비해 덜 바쁜 거지. 그럴 때 서로가 느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걸 맞춰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 단점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솔로의 장점은 나 스스로에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좀 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게 되는 거. 물론 연인이 있을 때도 또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게 나 스스로던 나와의 어떤 인간 관계던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내가 하는 일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나에게 부족한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앞으로 어떤 것을 더 해볼 것인지, 이런 계획적인 일들, 좀 더 즉흥적인 일들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오로지 느낄 수 있는 게 솔로일 때 나만의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나올 것이 나왔어. 최악의 연애썰. 제 연애의 가치관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았는데 그 다음으로 또 많았던 게 최악의 연애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다 지난 일이니까. 바야흐로 생년 전 저에 대한 Q&A 영상에 제가 대충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오래 만났던 옛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게 된 거를 정말 늦게 알게 됐어요. 제가 여자는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가끔씩 제가 이상한 불안함을 느꼈어요. 저도 그때 되게 순수했던 게 아닐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해야지 누가 이 사람을 신뢰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지만 분명히 저는 그때 돌아갔어도 제 성격상 그 사람을 신뢰했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다 분위기가 이상해.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저도 너무 싫었고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사람들도 미웠어요. 그때는. 도대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나한테 정말 잘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인데 그냥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왜 약간 이상한 분위기를 나한테 느끼게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은 그게 최선이었을 거란 말이죠. 아직도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때 그 남자친구 집에 가서 밥을 해줬어요. 김치찌개를 해줬지. 근데 남자친구는 친구랑 술을 마시러 갔었고 저는 해장 겸 밥 먹으라고 밥을 해주러 갔어요. 나 너무 착했어. 이제 밥을 해주는 겸 나도 저녁을 안 먹었으니까 좀 먹어야겠다 싶어서 혼밥을 하려고 했죠. 그 남자친구 집에 있던 맥북을 열었어요. 철학 중에 하나이긴 한데 내가 만나는 상대방의 휴대폰을 몰래 보지 말자.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 찍은 사진을 본다든지 딱 거기까지만, 딱 그 정도 선을 정확하게 지켰어요. 근데 그게 문제였던 거야. 그 맥북을 딱 열었어. 저는 이제 넷플릭스를 보려고 열었죠. 근데 카톡이 탁 떠 있는 거야. 그것도 로그인이 돼서. 잠금을 안 해놓은 거지. 이거 너무 TMI인가? 근데 사람 심리가 왠지 모르게 이 카톡은 내가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너무 많은 여자들이 있었던 거죠. 이때 아니면 못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봤어요. 막 온몸이 떨리더라고. 제가 이렇게 손을 떠는 걸 처음 봤어요. 제가 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다 봤어. 디테일하게. 그 사람의 친구, 그 사람과 연락했던 여자들과의 그 카톡 내용을 다 봤어. 차라리 내 눈으로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과 대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카톡을 다 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가 저를 더 힘들게 한 거죠. 근데 그때는 진짜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어. 밥도 먹지도 못하고 막 눈물이 엄청 나. 믿을 수는 없는데 지금 이게 현실인 거야. 영화 같은 남녀의 이야기가 나에게도 일어난 거야. 미친 거지 완전.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 옛 남자친구에게 갔어요. 달려가면서 막 이렇게 울면서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난 그런 거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어. 그 술집 밖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 사실이었던 거야. 근데 나는 그때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사람이 너무 덤덤했고 너무 당당하더라고. 지금 생각해도 갑자기 얼탱이가 없네. 아무튼 그 모습이 저를 더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내가 만났던 사람이 이 사람이 맞나? 난 지금까지 누구와 연애를 한 거지? 누구와 사랑을 한 거지?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야. 그때 Q&A에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저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 그게 저를 또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헤어지고 난 이후에 오래 연애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혼자인 시간,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나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그 시작점에 제가 서 있었던 거죠. 그때 저 스스로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고 세상을 조금 더 멀리 넓게 볼 수 있는 제가 된 거죠. 잘했어.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이 약이라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언니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웠던 연애썰이 궁금해요. 사실 이 질문 받고 꽤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연애 있을까? 아직까지는 콕 하나 찝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연인과 이별을 했고 사실 저는 좋은 이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헤어졌냐에 따라서 그 이유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별은 이별인 거죠. 어떤 연애가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기보다 그냥 내가 연애를 했던 그 상대방과 연애를 했던 그 순간 그때의 나, 그때의 그 사람, 그 우리라는 존재가 그냥 내가 그 사람과 사랑했던 그 모습, 그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 그게 아름다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연애 이야기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딥해지네요. 이렇게 연애 Q&A가 끝이 났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께서 연애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걸 추린다고 꽤 힘들었어요. 이번 Q&A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됐거나 조언이 됐거나 어떤 흥미를 줬거나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름 솔직했던 Q&A였습니다. 많은 질문을 주셨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해요. 저도 이번 연애 Q&A를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저 스스로를 좀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연애를 해왔는지 저도 꽤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